네, 오늘장 마감 상황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오늘장 특징 이슈를 한 번에 좀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한 줄평 맨날 제가 했지만 6월 한 달 우리 정선 앵커님께서 이 좋은 기운 팍팍 좀 심어주시는데 그래서였는지 제 머리도 이게 붉게 양봉입니다. 자, 물들게 했던 이 원인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었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선 앵커님의 좋은 기운이 아니었나 조금 제가 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 줄은 바로 이럴 때야말로 돈의 맛과 함께해야 한다가 저의 오늘 한 줄입니다. 왜 이럴 때죠? 좀 따를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본격적으로 이럴 때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가 저의 한 줄평인데요. 네. 이유는 또 뭐 과열에 따른 등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또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스닥도 탄탄하게 이렇게 우상향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온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대표님이 늘 짚어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또 향후 또 추세가 어떻게 전략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냐 달린 것 같은데요. 그 행복 대표님께 맡겨도 될까요? 아하,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우리 앵커님이 워낙 좋은 기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코스피가 3,301.89포인트 0.03포인트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0.57%가 상승한 1,017.91%로 좀 마감을 했죠. 견고한 흐름, 그 다음에 이번 주면은 사실상 이 2021년도 상반기에 이 기업 실적들을 좀 마감해야 되는 어떤 이 사업년도 종료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8월 14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해야 되는 반기 실적 보고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6월 말까지 기업들이 좀 그래도 상반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8월 14일에 어떤 실적 발표가 좀 기대되고 있고 6월보다는 7월이 조금 더 후끈한 좀 장세 그리고 8월 초까지 그런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예측되는데 자, 아쉽지만은 6월 이후에 7월에도 뭐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 한 줄평 좀 계속 이어가시나요? 그럼요. 그리고 그 한 줄평 끝, 그 랠리 끝에는 대표님의 무지개 머리도 있겠죠? 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무지개 떡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나요? 너무 뭐, 1차원적인가? 그러면 무지개 떡을 한 1kg 드시는 것도 어떨까요? 아, 1kg이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이 좋습니다. 무지개 머리 한다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공약 잘 지키셔야 됩니다. 대신 방송하면서 계속 먹기 1kg.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무지개 같은 공약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볼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오늘은 쌍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쌍용차가 바로 세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내달 30일까지 인수 이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도 아무래도 미뤄질 것 같죠? 네, 지금 일단 뭐 기한이 좀 연장이 좀 됐다라는 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쌍용차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좀 이 매각 원매자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좀 이게 이 인수 협상이 좀 가셔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됐는데 이후에 시간들이 좀 더 걸리고 그 기간 안에 쌍용차의 어떤 부실화가 좀 가중화되면서 지금 사실 이 벼랑 끝에 좀 서 있다라고 좀 이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최근에는 지금 이런 흐름들 자, 원매자가 좀 나설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쌍용차의 어떤 경영장성화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원매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쌍용차를 회생시키고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좀 대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이 회생 어떤 매각 이행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성을 좀 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대표님 또 이런 가운데 이 쌍용차가 계속 경영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 청산하는 게 더 낫다라는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이 청산 가치가 높을 때는 이 채권자가 기업을 청산해 부채를 상환받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쌍용차가 파산할 때 뭐 이 실직자나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 무엇보다 이 청산했을 경우에 납품 대급을 받기 어려워서 부품업체들의 이 줄도산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사실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쌍용차의 어떤 이 회생안 또는 이 회생 계획이 청산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게 된다면 많은 피해가 사실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 고용 창출에 대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2차, 1차 협력사, 2차, 3차로 이어지는 협력사들의 어떤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 줄도선 우려도 좀 사실은 있다. 과거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자, 대한해운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대한해운이 아니었죠. 한진해운이었죠. 네. 자, 한진해운의 경우에도 당시에 청산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해서 졸속으로 좀 처리해서 당시에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해운업이 얼마나 호황기 아닙니까? 자, 호황기에 이제 막 접어든 해운업. 자, 운임지수가 살아나고 운임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 그렇죠. 해운업이 자, 당시에는 이 청산 가치가 좀 높다라는 졸속한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 우리가 이 회사의 청산 가치와 미래 가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산은 지금 회사를 청산해서 청산 배당을 해서 채권자들이 나눠갖고 주주들과 자녀 재산을 나눠 갖는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해서 이 가치가 훼손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스톱해서 지금 있는 재산을 녹여가지고 빚도 갚고 주주들이 좀 엑시트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 부분인데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향후의 미래가치 부분이 좀 잘 판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시대인데 지금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인 전기차 시대로 이 도약이 된다면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의 모든 이 부품들이 다 빠지고 단순한 배터리와 모터가 이 자동차의 어떤 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가 지금 이 완성차로서의 우리나라의 이 빅3 업체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미래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어떤 따라갈 것인가, 미래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훼손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 그래도 완성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막강한 인프라와 시너지는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이 회생 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잘 협의가 되고 적당한 인수가액 또는 인수가 이후에 충분한 어떤 이 사업 가치가 좀 있다는 전제라면 그래도 쌍용차는 청산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회생시켜서 가야 되는 사업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이 듭니다. 네, 또 한진의 예도 있었으니까요. 네. 또 그렇게 대표님은 또 그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또 인수자를 찾는 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게 이 매각 이후에도 채무 변제 등을 위해서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인수 예정자로 거론된 기업 중에는 이 자금 동원력이 또 검증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후보자가 지금 H 오토모티브라고 네.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중개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등의 이제 4개 업체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저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갖고 있는 조금 그런 이 회사들, 전기차의 어떤 이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완성차 시장까지 간다면 또는 전자제품 회사, 전장 회사가 완성차 업체를 인수해서 전기차를 직접 양산하는 것. 좀 제가 예상되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을까? 그래도 전기차 시장으로 좀 선회되지 않을까? 왜냐면 애플이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그런 그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좀 있지만 지금 이에 따라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측의 어떤 이 외형이 좀 다소 작다. 이 점이 사실 불합리한 좀 어떤 요소고 지금 이 채권 규모인데 공익 채권이 지금 현재 7천억입니다. 공익 채권은 퇴직금과 급여, 인건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생과사에 달린 직접적인 어떤 이 비용을 이 회생 법원에서는 탕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생 채권이 한 7천억 규모 네. 그리고 3,100억 원 정도가 이제 퇴직 충당금인데 이 외에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대금, 그다음에 기타의 어떤 이 채무죠. 채무금 등이 좀 남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회생 채권에서 회생 법원에서의 어떤 일부 채무를 뭐 출자 전환하거나 탕감하거나 하는 이 자구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원매자가 먼저 좀 정해져야 되고 원매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회생 법원의 어떤 사항들이 좀 고려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무엇보다 뭐 아까 대표님이 또 전망해 주신 대로 회생이 된다면 또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이 쌍용차가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4만 8천여 명이 넘는 이 소액주주 분들의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최소 1천억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전망 혹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또 맞을까요?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죠.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회사의 어떤 청산만 논할 때는 회사 사익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만 좀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고용의 지표, 자 관련된 어떤 고용 종사자, 그다음에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협력사들, 기타 이해관계자의 어떤 채권 채무 부분이 좀 남아 있다면 단순하게 회사를 없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진해운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어떤 정확한 미래가치 또는 회사의 외형가치에서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물론 이 쌍용차 안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좀 단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고려가 되고 원매자가 다소 이 컨디션 부분을 좀 생각하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이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청산이 확정될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쵸.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회생 가치는 결국에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 부분이 사업을 인수하는 주체의 어떤 의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지금 당장 많은 소액 투자자의 어떤 이 힘듦이 좀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어떤 답변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쉽게 결정될 수 없는, 그리고 내년 초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쵸. 이 문제를 그냥 쉽게 간단하게 결론될 문제는 아니다. 이 점 우리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님. 네. 뭐 대선에 대한 변수도 있고 만약에 또 회사 측에서 이 회생에 대한 어떤 결연한 의지로 대표님이 아까 짚어주신 대로 미래 가치, 미래 사업 자동차에 대한 투자 확대나 어떻게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간다면 아무래도 그 퍼센테이지는 좀 더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자동차 업황도 안 좋죠. 그러니까요. 쌍용차의 어떤 차량이 판매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어떤 비용의 부분,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이미 다 선반영됐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원매자가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고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잘 키워나갈지 이 부분만 판단을 하는 거지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청산해서 없애고 배당하고 끝낸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 결정되지는 않겠다라고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이미 리스크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한 줄평 쌍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곧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